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4가지 사례 가운데 스토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입니다. 일할 때 손발이 잘 맞아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B씨는 A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해? 보고 싶다. 죄송한데 개인적인 연락이나 팔로우 신청은 삼가주세요. 며칠 후 회사에서 마주친 A씨와 B씨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못했네. 승진 시험 본다며.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전에 일 미안해서 그러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왜 답이 없어?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건데.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일하잖아요. 당연히 가족만큼 가깝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직접 갔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집 앞에 갔어요. 회사에선 외근 나갈 때 저도 슬쩍 가봤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손발 탁탁 맞는 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피곤하겠더라고요. 기운 내라고 택배로 인스턴트 커피 한 상자를 사무실로 보냈어요. 잘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해봤어요. 그게 다예요. 저희 고객이세요. 2-3달에 한 번쯤 매장에 오세요. 와서 뭘 사시기도 하고 휙 둘러만 보고 가실 때도 있죠. 언제부턴가 부쩍 자주 오시더라고요. 오면 꼭 저희 신입을 찾으세요. 그러고 보니 신입이 들어온 뒤부터네요. 자주 오시는 게. 하루는 신입이 월차를 내고 안 나왔는데 그날 오셔서 신입 어딨냐고 구입한 물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면서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알려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와서 당황했다고 신입이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워요. 저는 연을 끊었지만 아이들에겐 아빠니까 가끔 만나죠. 아이들을 할머니 집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 자주 찾아와요. 문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 제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문을 열게 해서 집 안에 들어온 적도 있고. 가끔 술을 먹고 찾아오는데 그때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불안하거나 무섭냐고요? 이게 공포심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걱정은 되죠. 술을 마시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저나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4가지 상황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스토킹 같은 상황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 스토킹이고 왜 그 상황을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만난 4가지 상황은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계속 연락을 하죠. 회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해서 거부 의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 관련 대화에는 답변을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피해자가 거부 의사도 밝혔어요. 그런데도 피해자의 집 주변에 가서 지켜보고 택배,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 물건, 여기선 커피겠죠.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 첫 번째 상황처럼 전화도 하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기록이 남으니까 피해자에게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역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토킹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료 직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단기간에 반복된 행위의 일부가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누적적,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됩니다. 지금까지 본 상황들이 이런 것도 폭력이나 범죄인가 고민될 수 있지만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위험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자유를 빼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 발생의 전조이며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와 중첩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며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남성으로 성별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 스토킹 사건을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을 낭만적인 구애라고 여기는 폭념이 강할수록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스토킹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공의 시절 자신에게 집착하던 가해자로부터 겪은 피해를 고백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장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종종 가지는 이런 마음도 위험합니다. 스토킹은 호감이나 구애의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이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를 빼앗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또는 주변에서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을 때는요. 스스로 느낀 위험 신호를 신뢰하기. 폭력의 흔적, 증거를 수집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신고, 상담 등 지원 정보 알아보기. 항상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처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스토킹 피해를 겪는 지인이 있다면요.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우울할 거라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기.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게 곁에 있기. 피해자가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말 경청하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 경찰과 상담기관에 도움받기를 권하고 필요하다면 동행하기. 또한 왜 계속 만나? 헤어져라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범죄 위험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이죠.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조직이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직장 안에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직급이나 업무 때문에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위한 조치하기.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하기. 피해자 복귀와 회복 위한 지원하기. 인식 개선과 피해 지원을 위해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하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스토킹.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서로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이자 폭력임을 인지하며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 지원기관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112. 지원 내용입니다. 피해 상담, 주거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무료 법률 지원.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성별이나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스토킹 피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